빨리 나이 드는 사람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해 볼까 해요. 당시 저는 큰 실패를 겪고 나서 그 일로 한동안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부정적으로만 보였고 마음속에 분노도 많이 쌓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빨리 나이 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겪고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두려워해서 익숙한 것만 고수하려 하기도 하죠. 이런 생각과 태도들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하며 결국 더 빨리 나이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감정과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긍정으로 바꾸고 마음속에 분노를 내려놓으며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고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자꾸 집착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현재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즉, 과거에 얽매이면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장 질환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자꾸 생각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꾸 과거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어렵고 결국 혼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울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감정과 행동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계속 과거에 묶여있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우리가 과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힘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즉, 과거의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도 여러 번의 선거에서 떨어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 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좋은 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캐럴 드웩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한정 짓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더 성공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자꾸 떠올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실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몇 년 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프로젝트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았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군요.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쩌지?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만들고 이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쉽고 점점 고립되기 쉽습니다. 이런 고립은 결국 우울증 같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론 백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흔히 인지 왜곡을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를 크게 여기거나 모든 것을 흑백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창의성을 높이고 더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전쟁 중에도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처칠의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인물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넓혀준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창의성을 높이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며 더 나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몇 년 전 제가 직장에서 심각한 오해로 인해 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마음속에 큰 분노가 생겼고 그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매일 그 일을 떠올리며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분노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의 연구에 따르면 계속 화를 내면 우울증과 불안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이는 우리의 마음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분노는 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가며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분노가 많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분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쉬워지고 결국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나중에 더 큰 마음의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라자루스는 사람들이 화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화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고 이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지 재구성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아론 백은 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를 일으키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 망했어라는 생각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로 바꾸는 거죠.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화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내 분노와 증오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폭력에 맞서 비폭력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복수는 결국 모두가 눈이 멀게 만든다고 말하며 화와 폭력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철학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니얼 골먼은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 감성지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화를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회피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고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도전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런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회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피하면 마음의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말하길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인데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능력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피하면 몸도 활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이는 치매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몸에도 좋다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피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 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좁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는 거죠.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노출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두려워하는 상황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조금씩 시도해 보면서 점차 두려움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전 퍼스트 레이디였던 엘리너 루즈벨트는 매일 두려운 일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했고 그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1만 가지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했죠. 그의 도전 정신이 수많은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건 끈기와 열정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녀는 성공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이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회피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고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기 때문이죠.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도전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빨리 나이 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마무리하면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실수나 실패에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더 나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 삶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작은 노력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분노는 우리 마음과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잘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려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도전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빨리 나이 드는 사람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해 볼까 해요. 당시 저는 큰 실패를 겪고 나서 그 일로 한동안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부정적으로만 보였고 마음속에 분노도 많이 쌓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빨리 나이 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겪고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두려워해서 익숙한 것만 고수하려 하기도 하죠. 이런 생각과 태도들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하며 결국 더 빨리 나이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감정과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긍정으로 바꾸고 마음속에 분노를 내려놓으며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고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자꾸 집착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현재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즉, 과거에 얽매이면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장 질환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자꾸 생각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꾸 과거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어렵고 결국 혼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울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감정과 행동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계속 과거에 묶여있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우리가 과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힘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즉, 과거의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도 여러 번의 선거에서 떨어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 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좋은 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캐럴 드웩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한정 짓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더 성공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자꾸 떠올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실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몇 년 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프로젝트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았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군요.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쩌지?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만들고 이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쉽고 점점 고립되기 쉽습니다. 이런 고립은 결국 우울증 같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론 벡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흔히 인지 왜곡을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를 크게 여기거나 모든 것을 흑백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창의성을 높이고 더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전쟁 중에도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처칠의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인물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넓혀준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창의성을 높이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며 더 나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몇 년 전 제가 직장에서 심각한 오해로 인해 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마음속에 큰 분노가 생겼고 그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매일 그 일을 떠올리며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분노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의 연구에 따르면 계속 화를 내면 우울증과 불안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이는 우리의 마음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분노는 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가며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분노가 많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분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쉬워지고 결국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나중에 더 큰 마음의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라자루스는 사람들이 화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화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고 이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지 재구성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아론 백은 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를 일으키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 망했어라는 생각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로 바꾸는 거죠.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화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내 분노와 증오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폭력에 맞서 비폭력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복수는 결국 모두가 눈이 멀게 만든다고 말하며 화와 폭력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철학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니얼 골먼은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 감성지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화를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회피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고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도전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런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회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피하면 마음의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말하길,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인데,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능력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피하면 몸도 활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이는 치매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몸에도 좋다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피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 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좁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는 거죠.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노출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두려워하는 상황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조금씩 시도해 보면서 점차 두려움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전 퍼스트 레이디였던 엘리너 루즈벨트는 매일 두려운 일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했고 그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1만 가지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했죠. 그의 도전 정신이 수많은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건 끈기와 열정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녀는 성공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이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회피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고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기 때문이죠.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도전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빨리 나이 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마무리하면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실수나 실패에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더 나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 삶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작은 노력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분노는 우리 마음과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잘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려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도전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빨리 나이 드는 사람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해 볼까 해요. 당시 저는 큰 실패를 겪고 나서 그 일로 한동안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부정적으로만 보였고 마음속에 분노도 많이 쌓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빨리 나이 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겪고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두려워해서 익숙한 것만 고수하려 하기도 하죠. 이런 생각과 태도들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하며 결국 더 빨리 나이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감정과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긍정으로 바꾸고 마음속의 분노를 내려놓으며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고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자꾸 집착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현재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즉, 과거에 얽매이면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장 질환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자꾸 생각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꾸 과거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어렵고 결국 혼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울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감정과 행동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계속 과거에 묶여있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우리가 과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힘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즉, 과거의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도 여러 번의 선거에서 떨어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 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좋은 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캐럴 드웩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한정 짓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더 성공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자꾸 떠올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실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몇 년 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프로젝트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았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군요.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쩌지?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만들고 이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쉽고 점점 고립되기 쉽습니다. 이런 고립은 결국 우울증 같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론 백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흔히 인지 왜곡을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를 크게 여기거나 모든 것을 흑백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창의성을 높이고 더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전쟁 중에도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처칠의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인물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넓혀준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창의성을 높이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며 더 나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몇 년 전 제가 직장에서 심각한 오해로 인해 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마음속에 큰 분노가 생겼고 그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매일 그 일을 떠올리며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분노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의 연구에 따르면 계속 화를 내면 우울증과 불안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이는
우리의 마음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분노는 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가며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분노가 많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분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쉬워지고 결국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나중에 더 큰 마음의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라자루스는 사람들이 화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화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고 이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지 재구성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아론 백은 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를 일으키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 망했어라는 생각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로 바꾸는 거죠.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화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내 분노와 증오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폭력에 맞서 비폭력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복수는 결국 모두가 눈이 멀게 만든다고 말하며 화와 폭력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철학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니얼 골먼은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 감성지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화를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회피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고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도전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런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회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피하면 마음의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말하길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인데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능력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피하면 몸도 활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이는 치매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몸에도 좋다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피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 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좁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는 거죠.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노출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두려워하는 상황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조금씩 시도해 보면서 점차 두려움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전 퍼스트 레이디였던 엘리너 루즈벨트는 매일 두려운 일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했고 그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1만 가지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했죠. 그의 도전 정신이 수많은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건 끈기와 열정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녀는 성공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이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회피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고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기 때문이죠.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도전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빨리 나이 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마무리하면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실수나 실패에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더 나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 삶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작은 노력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분노는 우리 마음과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잘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려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도전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